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해석 결과를 통해서 건물의 거동에 대해서 확인했었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격적인 구조 설계에 들어갑니다. 목차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2D 기본 항목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룹핑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결과를 편집하면서 그룹핑을 수정을 해서 설계 결과도 같이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D 기본에서 지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내력, 지지력 검토를 확인하기 위해 워크트리의 2D 기본이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탭이 없을 경우에 메인 메뉴 윈도우에 툴바를 보시면 2D 기본을 선택하면 워크트리에 생성됩니다. 이 메뉴는 해석 설계가 완료된 후, 즉 후처리 모드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지내력, 지지력 검토를 더블 클릭합니다. 도면상에 구조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가운데에 MF1인 기초의 이름과 OK, 괄호 안에 103.5라고 쓰여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작용 최대 지내력 값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매트 기초에 작용하는 최대 지내력이 103.59kNm/m이고 허용 지내력은 건물 정보에서 입력했던 200kNm/m입니다. 허용 지내력 값의 이하이므로 OK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MF1 하중조합 1.0DL 플러스 1.0L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내력은 기초에 전달된 사용성 조합 중 수직 하중을 기초 하부에 집안이 지지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하중 간략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워크트리의 하중 간략도를 보면 바닥 하중, 보하중, 조적 하중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하 조적 하중은 라인로드인 선하중에 해당됩니다. 모델링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크게 잘못될 부분이 없으므로 바닥 하중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닥 하중을 더블 클릭하면 층별로 나와 있는데요. 기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숫자가 써 있고 아래 노트에 숫자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2.36은 마감하중, 11.77은 자중, 3kNm/m제곱은 활하중입니다.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건축 구조 기준에 의해 활하중을 3kNm/m제곱으로 적용했었습니다. 다음 1층 바닥은 기초와 동일하고요. 2층에서 활하중을 보시면 주택하중으로 2kNm/m제곱이 구조정보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었었습니다. 발코니 하중은 3kN으로 적용했었고요. 마감 지정을 따로 해서 1.41 값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력했던 하중이 정확히 지정되었는지 층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옥탑 1층 바닥은 5층 지붕층이 되므로 산책로로 쓰이는 옥상층이라 해서 3kNm/m제곱의 활하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옥탑 지붕층 바닥도 1kNm/m제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2D 기본의 설계 결과 간략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배치 및 단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부터 더블 클릭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면 중앙에 MF1 기초 이름과 괄호 안에 0.87이라고 설계 강도비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트 기초 부재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 설계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지내력은 얼마인지 각 방향별로 전단 응력값 확인하고 상하부
철근의 두께와 직경이 나타납니다. 이 상하부 철근의 19mm, 200mm는 기본근인데요. 만약 보강근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워크트리의 구조평면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측에 매트 보강 배근 범위를 보시면 그럼 닫기를 각 클릭하시고 구간별로 해당되는 기초층의 철근 배근의 구조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근량, 기초 구조평면도의 구간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구간인 이 두 구간에는 Y방향으로 하부근 19mm, 200mm가 이 보강근으로 배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확인했듯이 매트 기초 전체적으로 기본근이 19mm, 200이 배근되어 있으니 A 구간에 보강근이 19mm, 200으로 배근된다면 철근 배근 간격이 19mm, 100mm가 되는 것입니다. C의 경우 도면상에서 이 위치가 되고 B 구간은 기둥 단부 쪽이 됩니다. 기초 두께가 500mm, 기본근이 19mm, 200, 보강근이 위치별로 19mm, 200이 위치해서 철근 배근 간격이 1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설계 결과 간략도로 돌아가서 1층 바닥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 바닥에는 기둥과 코어 벽체에 설계 강도비와 부재 이름을 보여줍니다. 만약 C2 기둥 부재에 NG가 낮다라고 뜬다면 더블 클릭해서 설계 편집창을 열어 상세 설정하기 탭을 선택하시고 철근의 배치와 단면 등을 재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값에 맞춰 설계 강도비가 확인이 되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닫기 누르겠습니다. 2층 바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필로티 전이보가 있는 부분입니다. 좌측 아래의 뷰에 부재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보, 기둥, 벽에 체크가 되어 있죠. 추가로 슬래브를 체크해 보면 슬래브의 설계 강도비를 확인해서 NG인지 OK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많으면 겹쳐져서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껐다 켰다 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보로 두 군데 빨간 글씨로 NG가 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층별로 설계 결과 간략도를 살펴보면서 어느 부재에 NG가 발생했는지 살펴볼 수도 있지만 마이다스 이전의 편리한 방법인 모델 검토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 메뉴 도구에 모델 검토 클릭하고 모델 검토 실행하겠습니다. 하중 재료 단면 및 배치는 살펴봤었고 해석 및 설계의 부재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검토 결과가 나타납니다. NG 2층 바닥층에 NG인 보 부재가 존재합니다.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재설계를 하기 위해 오른쪽에 트레이서를 클릭해 봅니다. 그럼 해당 층의 설계 결과 간략도가 나타나고 어느 부분이 NG인지도 보여집니다. 이 건물에서 2층 바닥에 2개의 NG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설계 이후에 모델 검토에서 미리 강도비의 NG 부재 유무를 파악하고 2D 기본에서 본다면 점검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럼 다시 2D 기본으로 돌아가서 층별로 도면을 확인할 텐데요. 2층의 NG보는 조금 후에 그룹핑을 통해 분류한 후 설계 결과를 함께 편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부터는 슬래브도 함께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층 바닥, 5층 바닥, 옥탑 1층 바닥,
옥탑 지붕층 바닥까지 층별로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D) 기본의 마지막 항목인 구조평면도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초 부분은 좀 전에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강근은 설계결과 간략도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평면도에서 기초의 보강근 시공 여부를 포함해 부재별 배근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층별로 강도비를 제외한 부재별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룹 이름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설계결과 간략도에서 부재 이름을 함께 확인하셨으면 기초 보강근 이외에 크게 신경 쓸 부분 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룹핑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그룹핑이 어떤 기준으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설계가 엔진한 부재가 있으면 직접 그룹핑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룹핑은 첫 번째로 부재 크기를 기준으로 단면 사이즈가 서로 같은 것들끼리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재의 위치, 예를 들어서 기둥이라면 기둥 위치가 외곽인지 혹은 내부 기둥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재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이 그룹핑은 정밀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부재 크기만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3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부재 크기와 위치, 길이를 모두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5단계로 갈수록 점점 세분화되어서 부재력별로 세밀하게 그룹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 그룹핑이 된 부재는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한데요. 그룹핑의 워크트리에 보면 화면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으로 그룹핑이 된 부재는 흰색 글씨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룹핑을 사용자가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 생성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글씨 앞쪽에 보면 알파벳으로 M, F, MF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 편집 결과를 2D 기본에서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M, modify의 M이고요. 그리고 설계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고정했을 경우는 fixed의 F,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했을 경우에는 MF라고 명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룹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룹핑은 단면 및 설계 결과가 유사한 부재를 같은 그룹으로 이름을 명명하는 작업입니다. 메인 메뉴의 모델링, 특성에서 그룹핑, 정밀도 지정을 선택합니다. 기둥, 보, 벽체, 슬래브, 가세, 기초, 각 부재별 단계를 조정해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 누르고 중간에 NG 같은 TG1A 볼을 새로운 그룹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워크트리 그룹핑에서 볼을 우클릭해서 생성 버튼 클릭하고 현재 TG1, 2가 존재하므로 TG3 입력합니다. 엔터 누르면 파란색의 새로운 그룹이 생성되었습니다. TG1A를 선택하고 TG3를 드래그하여 변경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재 그룹을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설계 결과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TG3로 변경된 볼을 더블 클릭해서 설계 편집해 보겠습니다. 상세 설정하기 탭을 클릭하고 전단 부분에서 1.299 값으로 NG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계 가이드에서 빨간색의 설계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강도비 0.9 이하로 기준을 가지고 자동으로 설계해 줍니다.
단면 크기를 보니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600x 700으로 선택하면 위에서 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보여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면 NG였던 보가 OK 강도비 0.8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TG2A라는 NG보를 편집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먼저 상세 설정하기 위해서 NG가 난 원인을 확인하면 우측 상부 빔에서 NG가 났습니다. 설계 가이드로 돌아가서 설계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500x 700의 단면 크기를 선택해서 철근과 보 단면 확인하시고 적용하면 OK를 받았습니다. 좌측 워크트리에 보시면 수정이 된 두 부재는 M, Modified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모든 부재 그룹 고정을 선택하고 그 아래에 설계 결과 모두 고정을 클릭하게 되면 모든 부재 앞에 F, Fixed라는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고정 설정을 하면 설계 결과와 부재 이름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금 부재의 사이즈를 변경했으므로 해석 설계를 다시 수행하겠습니다. 부재 단면을 변경했으니 건축물의 부재의 강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크트리의 2D 기본 탭으로 옮겨서 가장 아래쪽에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동작은 해석 설계 결과를 삭제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 예를 선택하시면 방금 설계 편집 결과가 적용됩니다. 그럼 정보트리의 보의 단면을 확인합니다. 500x 700과 600x 700이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 수행을 하기 위해 해석의 설계 수행 아이콘 또는 명령어 F5를 누르셔도 됩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도구에서 모델 검토를 다시 클릭합니다. 워크트리를 보시면 부재의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 항목의 글씨가 흰색으로 OK, 모든 층의 모든 부재의 설계 결과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 결과 편집까지 완료를 했으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죠. 부재별로 즉 기둥, 보, 슬래브 등 여러 가지 배근과 관련된 개념은 다음 시간에 구조 계산서를 확인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2D 기본에서 다양한 설계 결과를 확인해 봤죠. 지내력 그리고 화중을 확인했고요.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는 또 강도비와 처짐에 문제가 없는지 각 부재별로 살펴봤습니다. 구조 평면도를 확인할 때는 기초 보강근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한 부재들을 따로 그룹핑해서요. OK가 되도록 배근 및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젠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바로 구조 계산서와 안전 확인서를 확인해 보면서 내가 수행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